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45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하나 있다면 70살이 되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러 떠나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약속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와 나눈 소중한 약속,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약속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약속을 지키러 떠난 한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할아버지의 삶 뒤에 숨겨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19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종수라는 70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회색빛 머리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 아마도 여러분 동네에도 이런 할아버지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6시 어김없이 일어나는 김종수 할아버지.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퇴직한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산책 30분, 아침 식사, 신문 읽기.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죠. 마치 그 규칙적인 일상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것처럼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한 탓인지 할아버지의 몸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습관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그리고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들 말이에요. 아마도 그 습관들이 아내를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은 늘 토스트 2장과 우유 1잔. 5년 전 아내 순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는 늘 이런 간단한 식사로 때웠습니다. 이 나이에 뭐 그리 복잡하게 차려 먹나 하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하지만 그 중얼거림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이 작은 축제 같았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먹을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신문 읽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였습니다.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이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특히 국제면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미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눈길이 오래 머물곤 했습니다. 마치 그 기사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요. 가끔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런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설레곤 했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를 찾은 듯한 기분 말이에요. 점심은 언제나 김치찌개. 그것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여서 2, 3일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아내가 늘 김치찌개만 먹으면 어떡하냐고 잔소리하던 게 이제는 그리워지더군요. 그 잔소리조차 사치가 된 지금 할아버지는 묵묵히 혼자만의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장 그리웠던 맛이 바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였거든요. 그때는 김치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설령 구해도 집에서 먹던 그 맛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유독 김치찌개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맛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의 정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 나가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수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둑알을 놓을 뿐이었죠. 다른 어르신들은 바둑을 두면서도 온갖 세상사를 다 이야기했어요. 자식들 자랑, 며느리 흉보기, 정치 얘기까지. 하지만 김종수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수야, 넌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재미없게 바둑만 두고 말이야.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래.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다른 어르신들처럼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도 두 아이 모두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보다도 할아버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그 기억,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 혼자만 간직해야 할 비밀이었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워 보였던 거예요. 저녁이면 소주 한 잔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적막한 집안에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TV 속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젊은 연인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어요. 그들의 사랑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였죠. 45년 전 자신도 그런 사랑을 했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끝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김종수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는 침실에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그만의 은밀한 시간이었죠. 그 안에는 45년 전부터 간직해온 편지 한 통과 이미 기한이 한참 지난 낡은 여권이 있었죠.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들은 이미 색이 바랬고 사진 속의 젊은 김종수는 지금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27살의 패기 넘치던 청년, 꿈에 부풀어 미국 땅을 밟았던 그 젊은이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손으로 만져보기만 할 뿐 펼쳐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읽어서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45년 전의 그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랑, 그리움,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그 편지는 메리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김종수가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낸 지 몇 달 후에 도착한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편지 끝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까지 남아 있었어요. 45년이 지났지만 그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종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4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힌 날이었거든요. 평소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이날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길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검정 정장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어요. 70세의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구부정해진 어깨. 45년 전 샌프란시스코를 떠날 때의 그 젊은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나를 알아볼까? 하는 걱정과 함께요.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 소중한 편지와 여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45년 동안 서랍 속에만 있던 그것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편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결심을 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45년 전의 그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죠. 아내가 있을 때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전 재산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에게 줄 몫은 미리 계좌이체로 보내놓고 자신이 가져갈 돈만 현금으로 뽑았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1년치를 미리 납부해 두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오전 7시 23분 아파트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김종수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죠. 평생을 함께한 이 집을 떠나는 그의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45년을 망설인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걸음에 담겨 있었어요. 캐리어 안에는 며칠치 옷가지와 약간의 생필품, 그리고 메리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1974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은 가장 소중히 싸서 넣었어요. 45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사진들을 이제 다시 꺼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만약 메리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만약 그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간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거실의 작은 등불이 처음으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할아버지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항상 켜두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날 우편함에는 신문이 쌓여만 갔고 집엔 계속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들리던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아파트 주민들도 하나둘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신문을 안 가져가시네. 혹시 무슨 일이라도. 관리사무소 직원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종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30년간 교사로 일할 때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관념이 철저한 분이었어요. 3일 후 걱정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혹시 집에서 쓰러져 계시는 건 아닌지. 모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며칠째 소식이 없다면 가장 먼저 의심되는 건 사고나 질병이었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집 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사고나 실종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으로 어딘가로 떠난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놓고 냉장고 안의 음식도 모두 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화분에도 물을 흠뻑 주워 놓았죠. 마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듯한 정리 상태였습니다. 전기, 가스도 모두 차단해 놓았고 중요한 서류들도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할아버지의 서재였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모은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어 관련 서적들만 따로 빼놓아져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문학 관련 책들이 눈에 띄게 정리되어 있었죠. 경찰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종수 할아버지는 실종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탔던 것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출발편이었어요. 70세의 나이에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탄 거죠. CCTV 속 할아버지의 뒷모습에는 45년을 기다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의 모습은 다른 여행객들과는 달랐어요. 관광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사명을 띠고 떠나는 사람 같았거든요. 혼자 오신 할아버지가 조금 인상 깊었어요. 눈가가 좀 빨갛게 되어 있으셔서 무슨 중요한 일로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영어도 꽤 유창하게 하셨고요. 항공사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기록을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종수 할아버지는 197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45년 만에 첫 해외여행이 바로 미국행이었던 셈이죠. 가족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던 김종수 할아버지. 그가 45년 만에 미국 땅을 밟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흔적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숨겨온 놀라운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할아버지의 삶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극적인 이야기가 말이에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들. 1970년대 미국에서 찍은 듯한 낡은 사진들과 영어로 쓰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김종수는 지금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에 차있고 꿈에 부풀어 있던 27세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
197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였습니다. 김종수와 메리 존슨. 이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에게 첫 번째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미국인과 결혼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순자 할머니도 이 사실을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27세의 젊은 김종수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던 청년이었죠. 그 시절 미국 유학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 유학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아직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김종수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작은 방직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아들의 미국 유학을 위해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부으셨죠. 우리 아들만큼은 꼭 성공시키겠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종수야, 아버지가 이 공장을 키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너 같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다. 미국에 가서 큰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어요. 그 말씀에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버지 세대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종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엔 중국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했죠.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죠. 특히 음식이 가장 힘들었어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혼자 기숙사 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김종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던 거죠. 처음엔 더듬거렸지만 금세 영어에 적응했고 미국 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특히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력은 교수들로부터도 인정받았죠. 그리고 1973년 가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본 그 금발 머리 여학생 메리 존슨이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책들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김종수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것이 첫 만남이었죠. Thank you so much. You're so kind. 메리의 첫 마디였어요. 그 밝은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에 김종수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죠. 메리는 심리학과 학생이었어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유독 김종수에게만큼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이 메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엔 영어도 서툰 한국인 유학생이 신기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김종수가 읽은 책들과 그의 깊은 생각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점점 끌리게 되었죠. 메리는 특별한 여학생이었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던 시기였는데 메리는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이었거든요. 심리학을 전공해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했고 특히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남달랐어요. 김종수와의 만남도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죠. 김종수가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 유교 문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메리에게는 새롭고도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었죠. 김종수는 메리에게 한국의 사계절을 설명해주고 메리는 김종수에게 미국의 자유로운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종수는 메리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워 같은 간단한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문장들까지. 메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정말 즐거워했어요. 종수의 언어를 배우는 게 종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인 것 같아. 메리의 말이었어요. 실제로 메리는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주말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피어 3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먼 훗날의 꿈을 이야기했죠. 김종수는 교수가 되어 메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메리는 심리상담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메리, 나는 너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 종수, 나도 그래. 우리 계속 함께 있자. 나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김종수는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희생해서 자신을 유학 보내주셨는데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메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부모님은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었지만 그래도 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걱정들보다 컸어요. 1974년 봄이 되자 김종수는 메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메리, 나와 결혼해 줄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 예스, 종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1974년 5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은 메리의 친구 둘뿐이었지만 그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김종수는 한국의 전통 홀레복을, 메리는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치렀어요. 목사님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셨고 메리의 친구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김종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김종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메리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메리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김종수가 그리워하는 김치찌개, 된장국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죠. 처음엔 맛이 엉망이었지만 점차 나아져서 나중엔 꽤 그럴듯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종수야, 이 맛이 어때? 내 어머니 음식 맛과 비슷해? 응, 정말 맛있어. 고마워, 메리.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종수는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들로부터 장학금 제의도 받았어요.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아마 미국 대학에서 교수직도 제의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5년 3월 김종수에게 긴급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그때만 해도 국제 전화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거는 것이었어요. 종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당장 들어와야 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까지 들렸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장도 부도 위기에 처했고 가족들은 김종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야, 내가 없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아버지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고 제발 빨리 들어와라.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메리는 옆에서 김종수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죠. 메리, 미안해. 잠깐만 한국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길어야 6개월 아니 1년이면 다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둘 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깐의 헤어짐이라고 생각했죠. 메리는 김종수의 짐을 싸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김종수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죠. 걱정하지 마, 종수.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야. 1975년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이별이었습니다.
메리는 끝까지 웃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죠. 편지 꼭 써줘. 그리고 꼭 돌아와. 약속이야. 약속해. 반드시 돌아올게. 1년만 기다려줘. 김종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1년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1부가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김종수 할아버지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해요.